2025년 6월 15일 저녁 8시. 어머님, 이제 나가셔야겠어요. 며느리 김민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5세의 나이로 작은 다용도실 방에 앉아 그 말을 들었어요.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드디어 이 말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 재훈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도 진심으로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10년이에요. 우리 애들도 크는데 방이 필요해요.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어머님 연금 나오시잖아요.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 알아봤어요.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데 월세 30만 원이에요. 보증금 300만 원이면 돼요. 300만 원? 그건 제가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연금에서 조금씩 갚으시면 돼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2015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65세의 나이로 혼자 남겨졌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마웠어요. 아들네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비가 부담이에요. 연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30만 원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애들 옷 사야 하는데. 저는 매달 연금 80만 원에서 50만 원씩 냈어요. 제 방은 다용도실이었고 밥은 혼자 먹었습니다. 거실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손님 오시면 어머님 방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김치는 어머님 거 따로 담갔으니까 냉장고 아래칸에서 드세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들네는 제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연금 80만 원으로 간신히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자.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건물 2채, 상가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총 가치 120억 원이었습니다. 매달 임대료 수익만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죠. 왜 숨겼냐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말했거든요. 여보, 재산은 절대 미리 알리지 마.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우리 아들도 예외는 아닐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요. 하지만 10년을 살아보니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재훈이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랬는지도 모르죠. 처가에는 수천만 원씩 쓰면서 친정 엄마에게는 월세 30만 원 방도 아까워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방 보러 가요. 준비하세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리고 어머님, 보증금 300만 원이에요. 꼭 갚으세요. 민지가 봉투를 던지듯 건넸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여기에요. 옥탑방이에요. 민지가 가리킨 곳은 꼭대기 옥상 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75세 나이에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리라니. 문을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3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은 작았고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부엌은 원룸 크기의 간이 부엌이었어요. 좋구나. 네, 정말이에요? 민지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조용하고 좋네. 여기로 할게. 그럼 다음 주에 이사하세요. 계약은 제가 할게요. 민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작은 창문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10년이 걸렸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예요. 이제 시작합시다. 2025년 6월 20일 이사 날이 왔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회사에 갔어요. 며느리 민지만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짐 다 싸셨어요? 응.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라곤 옷 몇 벌과 책 몇 권뿐이었거든요. 이사차 부르셨어요? 아니, 택시 타고 갈게.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민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불렀어요. 가끔 연락하세요. 그리고 명절 때는 오셔도 돼요. 명절 때는 오라고? 손님 접대하는 일손이 필요해서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다.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네, 손님. 30분 후 택시는 논현동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타워 팰리스였어요. 할머니, 여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27층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300평짜리 넓은 집이었어요. 전면이 유리창이라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박철수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편히 지내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사모님, 아드님께는 언제 알리실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달 임대료 수익입니다. 1억 2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1호 건물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받았고요. 저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10년간 아들네 집에서 살면서도 계속 부동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박 대표를 통해서요. 재훈이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가난한 줄로만 알았죠. 그날 밤 저는 넓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10년간 좁은 다용도실 바닥에서 잤었거든요. 이렇게 편한 침대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1985년. 재훈이는 7살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래. 엄마도 재훈이가 제일 좋아. 나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7살 재훈이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재훈이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돈 좀 줘. 얼마? 30만 원만.
저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원하면 주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엄마. 재훈이는 돈을 받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돌아와서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32살이 되었고 민지와 결혼했어요.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줘. 얼마? 5천만 원만. 저희 부부는 그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남편이 땅을 몇 개 사놨거든요. 알았어. 저는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재훈이는 그 돈으로 집을 샀어요. 고마워, 엄마. 나중에 엄마 모실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착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훈이는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준 적은 없었어요. 현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한강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방은 괜찮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유언장 작성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리해 주세요. 아드님께 알리실 겁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시간을 좀 더 줘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재훈아, 엄마가 가난한 줄 알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사는 줄 알지? 하지만 엄마는 120억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10년간 무시하고 쫓아낸 그 엄마가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재훈이야. 응. 엄마, 방은 괜찮아? 응, 괜찮아.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없어. 그래, 그럼 잘 지내. 전화가 끊어졌어요. 3분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박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옥탑방 계약하세요. 제 명의로요. 네. 사모님이 왜 옥탑방을요? 보험이에요. 재훈이가 궁금해하면 진짜 거기 사는 척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재훈이가 진짜로 제가 가난하다고 믿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밝힐 겁니다. 2025년 7월 1일, 옥탑방에 짐을 들여놨습니다. 실제로 살지는 않았지만 재훈이가 올 때를 대비해서요.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작은 TV를 놔뒀어요. 냉장고에는 반찬통 몇 개를 넣어뒀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의 방처럼 보이게요. 그날 오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오늘 방문 좀 할게. 왜? 그냥 방이 어떤지 보려고. 그래 와. 1시간 후 재훈이가 도착했어요. 옥탑방 계단을 오르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단 너무 높은데. 괜찮아. 방문을 열었어요. 재훈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은데. 살만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엔 괜찮네. 월세도 싸고. 그래. 엄마, 생활비는 괜찮아? 연금으로 충분해? 응. 그럼 다행이다. 우리도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거든. 재훈이는 30분 있다가 갔어요. 방을 구경하고 괜찮다는 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박 대표님, 오늘 재훈이가 왔어요. 어떠셨습니까?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박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10년간의 기록을 꺼냈어요. 공책에 적어둔 일기였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재훈이네 집으로 이사 왔다. 다용도실을 내 방으로 썼다. 좁지만 괜찮다. 아들이 챙겨줘서 고맙다. 2016년 3월 5일, 민지가 학원비 때문에 연금에서 30만 원만 달라고 했다. 손주들 학원비니까 당연히 줬다. 2016년 8월 12일, 오늘 거실에 나갔더니 민지가 불편해했다. 손님이 온다며 방에 있으라고 했다. 조금 속상했지만 며느리 입장도 이해한다. 2017년 5월 1일, 오늘 생일이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2018년 2월 14일, 설날이었다. 재훈이네는 처가에 갔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떡국을 혼자 끓여 먹었다. 2019년 6월 10일, 민지가 김치를 따로 담갔다. 내 것은 냉장고 아래 칸에 넣으라고 했다. 왜 따로 담그는지 모르겠다. 2020년 9월 15일, 추석이었다. 재훈이네는 처가에 갔다. 5년째 명절을 혼자 보냈다. 2021년 3월 3일, 오늘 아파서 누워 있었다.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다. 민지는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음량을 줄이라고 했다. 2022년 7월 7일, 재훈이가 장인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했다.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했다. 내 칠순은 집에서 미역국으로 했었다. 2023년 11월 20일, 민지가 이제 어머님 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가달라는 뜻인 것 같다. 2025년 6월 15일, 드디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물었어요.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재훈이가 진짜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10년 만에 마시는 와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지금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단다. 내가 쫓아낸 그 엄마가 말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나 재훈이야. 응. 엄마, 옥탑방 생활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럼 잘 지내. 전화가 끊어졌어요. 옆에 있던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에요. 무슨 결정이십니까? 유산을 어떻게 할지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 날짜 잡아주세요. 이번 주 중으로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어요. 120억.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10년간 엄마를 다용도실에 가둬놓고 명절마다 처가만 가고 생일도 챙기지 않고 결국 월세 30만 원 옥탑방으로 쫓아낸 아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재훈이야. 응. 엄마, 다음 주에 장인어른 칠순이야. 가족 모임 있는데 엄마도 올 수 있어? 저는 놀랐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내가 가도 돼? 응. 장인어른이 가족 다 모이라고 하셔서 민지도 엄마 오셨으면 좋겠대. 거짓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지가 저를 원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 갈게. 그런데 엄마. 응? 장소가 인천 한국 크루즈선이야.
좀 멀긴 한데 괜찮아? 크루즈선? 응. 장인어른이 크루즈 타면서 칠순 잔치하신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크루즈 칠순 잔치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 민지 오빠가 반 내고 우리가 반 냈어. 재훈아, 너희가 2,500만 원이나 냈어? 응. 장인어른 칠순인데 당연하지. 저는 숨이 막혔어요. 5년 전 제 칠순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아, 이번 달이 엄마 칠순이야. 아, 그래. 엄마 생일이구나. 응. 엄마, 그냥 조촐하게 집에서 할까?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래도 되겠니? 응. 엄마도 큰 잔치 싫어하시잖아.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미역국 먹자.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칠순날 아침,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재훈이와 민지는 오전에 일어나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외출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생일 축하해. 그래, 다녀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70세 생일을 혼자 보냈어요. 선물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떡 한 개를 먹었어요. 그게 제 칠순 잔치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엄마, 왜 말이 없어? 재훈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가 차로 데리러 갈게.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장인 칠순에는 5천만 원 크루즈 잔치, 지엄마 칠순에는 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 저는 박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십니까? 유산을 전액 기부하겠어요. 사모님, 진심이십니까? 네. 120억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재훈이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어요. 박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아드님인데. 박 대표님, 제 칠순 때 어땠는지 아세요? 집에서 혼자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재훈이는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외출했어요. 그런데 장인 칠순에는 5천만 원짜리 크루즈 잔치를 해요. 제가 이 아들에게 120억을 남겨줄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못한다는 게 슬펐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토요일 칠순 잔치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처럼요. 재훈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타. 응. 차 안에는 민지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해? 재훈이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핸드폰만 봤어요. 일시간을 달려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크루즈선이 보였어요. 와, 멋있다. 민지가 환호했습니다. 크루즈에 올랐어요. 3층짜리 배였고 2층에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친척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재훈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 재훈이 왔구나. 고생했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저분은 누구야? 장인이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희 어머니세요. 아, 그래. 처음 뵙네.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케이크가 나오고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버님, 항상 건강하세요. 장인어른, 100세까지 사세요.
재훈이와 민지가 큰 소리로 축하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 제 칠순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꽃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어요. 장인 장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재훈이도 민지도 아이들도 모두 모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사진을 찍고 나서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밥 먹어. 응. 우리는 저쪽에서 어른들이랑 먹을게. 재훈이는 장인 장모 테이블로 갔어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크루즈가 출항했어요. 바다 위를 달리는 배 안에서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장인 장모는 가족이고 지 엄마는 가족이 아니구나. 점심을 먹고 크루즈는 3시간 동안 바다를 돌았어요. 재훈이네 가족은 계속 장인 장모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2층 갑판에 나가 바다를 봤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왔습니다. 민지의 오빠였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아, 서울 어디요? 우리 재훈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아, 그러세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민지 오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훈이가 어머님을 혼자 살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모셔야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편해요. 크루즈가 항구로 돌아왔어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장인어른 칠순 잔치 좋았지? 응. 크루즈도 타고 음식도 맛있고 5천만 원 들인 보람이 있었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재훈아. 응? 엄마 칠순 때는 왜 안 그랬어?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였잖아. 그래도 케이크 하나는 살 수 있었잖아. 엄마, 그때는 돈도 없었고 5천만 원은 있었잖아. 장인 칠순에는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상황이 달랐어요. 뭐가 달라? 저희 아버지는 아무튼 다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옥탑방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 응. 차가 떠나는 걸 보고 저는 택시를 탔어요. 강남 논현동으로 가주세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박 대표와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유언장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영숙은 전 재산 120억 원을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한다. 아들 이재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 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이야. 그래서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이래. 급한 대로 1천만 원 먼저 입금해야 하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재훈아, 민지 오빠도 있잖아. 오빠는 지금 사업 자금 다 묶여 있대. 당장 돈이 없대. 그래서 엄마 미안한데 혹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재훈아, 나한테 돈이 어딨어? 나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 사는 거 알잖아. 그래도 엄마 연금 있잖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재훈아. 응?
내가 70세에 허리 수술했을 때 기억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2020년 11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이 필요했어요. 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허리 수술해야 하는데. 엄마 얼마야? 800만 원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재훈아?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 엄마 연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하면 안 돼? 급한 수술 아니잖아.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혹시 땅이나 집 같은 거 있으면 팔아서. 없어. 정말? 아빠가 땅 좀 사놓지 않으셨어? 다 쓰고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믿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엄마 연금 모아서 내년에 하자. 응? 현재로 돌아와서. 재훈아, 그때 엄마는 1년을 기다렸어. 800만 원 때문에. 엄마, 그건 우리도 힘들었을 때고. 근데 장모님은 하루도 못 기다려. 3천만 원을 바로 구해야 해. 엄마,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엄마 허리도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 1년을 통증 참으면서 살았어.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정말 급해.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민지가 어떻게 돼?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재훈아, 나도 내 엄마야. 근데 너는 장모님만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대표에게 전화했어요. 박 대표님, 재훈이가 지금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얼마를요? 3천만 원이요. 장모님 수술비래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박 대표님, 제가 장모님 수술비를 대신 내줄게요. 네. 사모님, 그런데 아드님께는 알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익명으로 병원에 입금해 주세요. 3천만 원 전액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고요? 장모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아파서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또 뭔데? 병원에 익명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됐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대. 그래. 응. 민지 오빠 친구가 도와준 건가. 아무튼 장모님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네. 엄마 미안했어.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괜찮아. 엄마도 힘든데 내가 미안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익명의 돈은 고맙게 받으면서 엄마 수술비는 1년을 기다리게 했던 아들. 명절이었어요.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네 집에서 가족 모임 있어. 엄마도 올래? 아니, 난 괜찮아. 너희끼리 모여. 그래. 그럼 다음에 봐.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혼자 전을 부쳤어요. 명절인데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녁에 재훈이가 사진을 보냈어요. 장모님 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훈이, 민지, 아이들, 장인 장모, 민지 오빠 가족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 저와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처가에 갔어요. 설날, 추석, 모든 명절을요. 저는 사진을 지우고 박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추석 전에 재훈이를 만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슬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드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박 대표님이라는 분이 연락하셨던데? 무슨? 재훈아, 추석 전에 엄마 좀 만나자.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 만나서 하자. 알았어. 언제 볼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알았어. 어디서 봐? 엄마가 말해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그곳이 제가 자주 가는 곳인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렸어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옥탑방 할머니가 아니라 120억 자산가의 모습으로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가 낯선 모양이었어요. 엄마,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앉아. 재훈이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훈아, 이거 봐. 이게 뭐야? 엄마 재산 목록이야. 재훈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남 논현동 오피스텔 건물 50억 원.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45억 원. 강남 신사동 상가 건물 25억 원. 합계 120억 원. 엄마,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재훈이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엄마 거야? 응, 120억? 엄마가 120억을 가지고 있었어? 재훈이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럼 옥탑방은? 월세 30만 원은? 다 연극이었어. 연극? 응.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훈아, 10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응. 아빠는 유언을 남기셨어. 재산은 절대 미리 알리지 마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돈이 있든 없든 엄마를 사랑할 거라고 믿었어.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10년간 가난한 척했어.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 척했지. 엄마, 근데 알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봐. 10년간 일기야. 재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읽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아, 내가 장인 칠순 때 5천만 원 쓴 거 알아? 응. 엄마 칠순 때는 미역국 한 그릇이었어. 집에서 혼자 끓여 먹었지. 엄마,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 5천만 원 있었으면 엄마 칠순에도 쓸 수 있었잖아.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근데 장모님은 3천만 원을 바로 구하려고 했잖아. 엄마한테 전화까지 했잖아. 재훈이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재훈아, 너 알아? 그 3천만 원 누가 냈는지? 응? 민지 오빠 친구가. 아니야. 내가 냈어. 뭐? 익명으로 병원에 입금했어. 3천만 원 전액. 재훈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낸 거였어? 응. 장모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분이 아파서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근데 너는 엄마 수술비는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 재미있지? 재훈이는 바닥에 고개를 박았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아, 엄마는 너를 용서해. 정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엄마 유언장이야. 재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영숙은 전 재산 120억 원을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한다. 아들 이재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응,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10년간 엄마를 다용도실에 가뒀어. 명절마다 처가만 갔어. 생일도 챙기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월세 30만 원 옥탑방으로 쫓아냈잖아. 엄마, 그건 민지 탓하지 마. 너도 같았어.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잖아. 재훈이는 울면서 빌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재훈아. 응? 만약 내가 정말 가난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뭐? 만약 내가 정말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 가난한 엄마였으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옥탑방에서 평생 살게 했겠지? 명절에도 안 불렀겠지? 전화도 가끔만 했겠지? 엄마,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내가 나한테 빌고 있는 이유가 뭐야? 120억 때문이잖아. 재훈이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저는 한참을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재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엄마가 정말 가난했어도 120억이 없었어도 너는 엄마를 사랑했을 거야?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재훈아, 추석 때 보자. 그때 엄마가 최종 결정을 알려줄게. 엄마, 그때까지 생각해봐. 엄마가 너한테 뭐였는지. 저는 호텔 라운지를 나갔고 뒤에서 재훈이가 울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박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 대표님, 아들한테 모든 걸 알려줬어요.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울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럼 사모님께서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추석 때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떤 결정이십니까? 아직 몰라요. 정말로 유산을 기부할지 아니면 재훈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지. 사모님, 제 생각에는 박 대표님 조언은 됐어요. 이건 엄마로서 제가 결정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훈이 어렸을 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할 거야.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20억.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이 돈을 재훈이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기부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재훈이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돈 때문에 빌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후회하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120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추석 때 재훈이를 시험하기로요.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요. 추석 전날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추석인데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
10년 만에 처음 듣는 초대였습니다. 민지도 괜찮대? 응. 민지가 엄마 모시고 싶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120억을 알고 난 후에 변화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엄마, 그리고, 응? 유 원장,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어? 추석 때 애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박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박 대표님, 내일 재훈이 집에 갈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재훈이를 보고 결정할게요. 추석날, 저는 일부러 소박한 옷을 입고 재훈이 집에 갔어요. 손에는 과일 선물 하나를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민지가 화난 얼굴로 문을 열어줬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소파였어요. 어머님, 차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이면 돼. 아니에요. 제가 좋은 차 준비했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비싼 차를 가져왔어요. 10년간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차였습니다. 재훈이도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편하게 계세요. 아이들도 나왔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니? 점심 준비가 되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송편까지.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했어요. 10년간 다용도실에서 혼자 밥 먹던 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민지는 계속 반찬을 권했어요.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식사 후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여기 과일 드세요. 민지가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재훈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편하게 계세요. 저녁도 같이 먹어요. 그래.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재훈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줘? 재훈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10년간은 안 그랬잖아. 엄마, 재훈아, 솔직하게 말해봐. 120억 때문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지도 멈칫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네. 언제 깨달았어? 120억 알기 전에? 아니면 후에?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훈아, 민지 씨. 엄마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온 거야. 엄마, 만약 엄마가 정말 가난했으면 어땠을까? 오늘도 초대했을까?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민지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어머님. 엄마가 120억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대접했을까?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이제 갈게. 엄마, 벌써요? 저녁도 같이 드시려고 했는데. 괜찮아. 엄마 갈 때가 있어. 엄마, 그럼. 유 원장은?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유 원장? 네.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재훈아, 내가 궁금한 건 엄마야? 아니면 돈이야? 엄마예요. 그래.
그럼 시험해 볼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새로운 유언장이야. 재훈이와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어. 두 가지요? 응. 첫 번째, 120억을 전액 너한테 준다.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지금부터 1년간 엄마를 모셔야 해. 이 집에서. 그리고 매일 안부 인사하고 명절마다 같이 보내고 병원도 같이 가야 해.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지. 뭔데요? 엄마가 지금 당장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 그리고 나머지 119억은 엄마가 알아서 쓴다. 너는 간섭하지 않는다. 재훈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1억이요? 응.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줄게. 그리고 앞으로 엄마 알아서 살게.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머지 119억은요? 엄마가 쓰거나 기부하거나 엄마 마음이야. 재훈이와 민지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그건. 재훈아, 선택해봐. 1년간 엄마 모시고 120억 받을래? 아니면 지금 1억 받고 자유로울래? 재훈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돈과 엄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게, 시간 줄게. 저녁까지 생각해봐. 엄마는 밖에 나갔다 올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재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120억을 선택할 거였습니다. 1년간 엄마를 모시는 조건이 있어도요.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닐 거예요. 돈 때문일 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그래, 뭘로 했어? 첫 번째요. 엄마 모시고 120억 받을게요.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새 유언장 쓸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재훈이는 끝까지 돈을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120억을요. 만약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다면 1억을 선택했어야 했어요.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120억을 선택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재훈이와 민지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20억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자.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재훈이와 민지가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설레는 것도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재훈이가 물었어요. 이재훈 씨, 어머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1년간 어머님을 모시면 120억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어머님을 본인 집에 모신다. 방은 안방으로 드린다. 네. 둘째, 매일 아침 저녁 안부를 여쭙는다. 네. 셋째, 모든 명절을 어머님과 함께 보낸다. 처가 방문은 어머님 동의하에만 가능하다. 재훈이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넷째, 어머님 병원 진료 시 동행한다. 네. 다섯째, 한 달에 2번 외식을 모신다.
알겠습니다. 여섯째, 어머님께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놨어요. 이 조건들을 1년간 지키시면 120억 원 전액을 상속받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즉시 무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훈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서명하시겠습니까? 네. 재훈이가 펜을 들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재훈아, 잠깐. 네, 엄마.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재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재훈아, 솔직하게 대답해줘. 만약 엄마가 120억이 아니라 1억만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1억. 그것도 이미 다 쓴 상태였으면? 남은 게 연금 80만 원 뿐이었으면? 재훈이는 당황했어요. 그럼, 그래도 1년간 엄마 모셨을 거야?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훈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엄마가 10년간 너희한테 쓴 돈 계산서야. 재훈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결혼 자금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지원 총 6천만 원, 장모님 수술비 3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너한테 10년간 1억 4천만 원을 썼어. 엄마. 근데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어? 엄마 칠수는 미역국 한 그릇. 엄마 수술비는 1년을 기다리게 했어. 그리고 결국 월세 30만 원 옥탑방으로 쫓아냈지.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실망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진심이 없어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언장 바꿔주세요. 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0억 전액 기부합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왜 그래? 120억 받으려고 1년간 엄마 모시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 엄마, 저는 진심이에요. 거짓말. 너는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재훈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너희 부부가 어제 나간 후에 한 대화 녹음이야. 재훈이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틀었습니다. 어제 집에 몰래 설치했던 녹음기였어요.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여보, 120억이야. 120억.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1년간 시어머니 모셔야 한대. 1년쯤 참지 뭐. 120억인데. 그래도 매일 안부 여쭙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여보, 1년만 참아. 그럼 120억이야.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래. 1년만 참자. 그리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75세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야. 1년만 잘 모시면 120억이야.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이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이게 너희의 진심이야. 1년만 참으면 120억. 그리고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기대. 엄마, 그건 민지가. 민지 탓하지 마. 너도 같이 동의했잖아. 녹음 들었지?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최종 확정해 주세요. 120억 전액 기부. 아들에게는 한 푼도 없음.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마, 제발. 재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재훈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만약 엄마가 정말 가난했어도 연금 80만 원으로 옥탑방에 살아도 너는 엄마를 사랑했을 거야? 재훈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재훈이는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네. 저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끝났어요. 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재훈이가 울부짖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 후 나흘이 지났어요. 재훈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0억.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모았고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켜온 돈이었어요. 이 돈을 정말 기부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숙 여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희망나눔 복지재단 이사장 김영희입니다. 아, 네. 여사님께서 저희 재단에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직 확정은. 여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재단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곳에 기부금이 쓰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사님,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였어요. 노인분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 급식을 제공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재훈이가 정말 가난하게 내버려뒀다면 저렇게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2층은 공부방이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할머니도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3층은 노인 요양시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여보게, 자네 누구시오? 그냥 방문객이에요. 아, 그래. 우리 아들은 안 와. 10년 됐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왜 안 와요? 바쁘대. 돈 없대. 그래서 나 여기 있어.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여기 직원들이 잘해줘. 아들보다 나아. 시설을 다 둘러보고 이사장실로 갔어요. 여사님,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 하시네요. 여사님의 기부금은 이렇게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훈이에게 120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겠죠. 하지만 이곳에 기부하면 200명의 어르신이 밥을 먹고 100명의 아이가 공부하고 50명의 노인이 돌봄을 받을 거예요. 이사장님, 제가 결정했어요. 네, 여사님. 120억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십니까?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익명으로 하시려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알면 또 찾아올 것 같아서요. 이사장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사님,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재단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재훈아, 엄마 결정했어. 엄마, 120억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응, 왜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재훈아, 내가 아들이니까 안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주면 너는 평생 돈만 바라보고 살 거야. 엄마가 아니라 돈을. 아니에요.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120억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어. 엄마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엄마. 그리고 재훈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돈을 안 줘도 사랑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재훈이야. 응, 엄마, 보고 싶어. 저는 놀랐어요. 돈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보고 싶어. 엄마,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준비했어. 받아줄래? 뭔데? 만나서 줄게. 저는 재훈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훈이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어요. 재훈아, 이거 엄마,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드리는 선물이에요. 제 돈으로요. 저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20억은 포기했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해요. 재훈아, 엄마,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니까요. 저는 재훈이를 안았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 크리스마스 저녁 같이 먹어요. 민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도? 네. 민지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재훈이네 집으로 갔어요. 민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진심으로요.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지 씨, 엄마가 믿을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처럼요. 아이들도 제게 선물을 줬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120억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요.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하지만 돈을 잃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120억을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